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불행, 보통은 그냥 운이 나빴네 하고 생각하잖아요. 그리고 복지라는 건 그렇게 운 나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믿고요. 근데 만약에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라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요, 바로 이 고통과 복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상식을 그냥 확 뒤집어버리는 정말 파격적인 관점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네,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?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사회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아픈 사람, 힘든 사람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막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는 걸까요?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. 숫자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 인구 2배 정도 늘었거든요. 근데요, 같은 기간 동안에 심장병 환자나 장애를 가진 인구는 무려 수십 배가 늘었어요. 수십 배. 이건 그냥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. 뭔가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아닐까요?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문제를 한번 4단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진보의 역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엔 낡은 방식의 한계를 짚어볼 거고요. 이어서 시련이 가진 진짜 의미는 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, 진보의 역설입니다.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보죠.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. 한번 생각해보세요. 우리는 계속해서 병원을 더 짓고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의학기술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잖아요? 그런데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만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뭐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? 우리가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껏 해온 이 방식들,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? 두 번째 섹션, 낡은 방식의 한계에서 왜 증상만 치료하는 게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제시하는 관점은 복지를 딱 2가지로 나눠서 봅니다. 왼쪽에 바로 낡은 복지예요. 이건 그냥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 한 끼 주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거죠.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. 반면에 오른쪽, 진정한 복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 잠깐만,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을까? 하고 그 뿌리를 파고드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엔 그 근본 원인을 스스로 깨닫게 해서 지긋지긋한 고통의 악순환을 스스로 끊어낼 힘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이 철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지의 성공 기준은요, 정말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합니다. 딱 하나예요.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의 숫자가 진짜로 줄었는가 이겁니다.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그 숫자가 줄지 않는다면 이 관점에서는 그 모든 활동은 그냥 실패한 거라고 아주 매섭게 이야기하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. 그리고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. 바로 우리가 겪는 이 시련, 즉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하는 관점입니다. 이 관점의 가장 파격적인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. 다쳤다는 것은 자신의 근본적인 잘못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벌이다. 이거 처음 들으면 뭐야, 피해자 탓하는 거야? 하고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. 충분히 이해합니다. 하지만 이 주장의 진짜 의도는 비난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문제 해결의 열쇠가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. 이 관점에서는요, 평생 가해자만 원망하면서 사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. 그 대신에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왜 이 일이 하필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남을 탓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4번째 섹션입니다.
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의 역할이 완전히 180도 뒤바뀝니다.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에요. 이 새로운 구도에서 고통받는 사람은요, 더 이상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불쌍한 약자가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반대예요. 자신의 그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삶의 근본 원리를 깨달은 사람,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. 그럼 봉사자는요, 이제 도움을 주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 위대한 스승에게 한 수 배우러 가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더 이상 착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똑같은 불행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아주 절실한 현장 학습이 되는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봉사자는 도움을 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. 교훈을 얻으러 가는 거죠. 내가 저 사람보다 나니까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, 와, 저 스승님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아주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. 심지어 이 관점에서는요, 시련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. 그 전에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번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. 일종의 코스가 있다는 거죠. 처음에는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게 돼요. 그 다음에는 뉴스 같은 걸로 보게 되고요.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내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겪게 됩니다. 그러다 결국엔 봉사활동 같은 현장으로까지 이끌리게 되는 거죠. 이 모든 단계가 뭐냐? 바로 너 빨리 배워야 해 하고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관점에 따르면 만약 봉사자가 그 현장에 가서도 그 스승을 만나고도 끝까지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그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된다는 겁니다. 즉, 봉사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가는 거라는 거죠. 정말 무서운 경고죠? 자,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만약에 말이죠, 고통의 진짜 해결책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?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삽질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배움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,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는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?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. 하지만 한 번쯤은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?